네, 안녕하세요. 최창규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5년 세무사 2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차 시험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차 시험 문제 해답을 작성을 했는데 이걸 편집을 아직 못해서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게 여러분 지금 시험 끝나기 전이거든요. 지금 오늘 8월 2일 지금 오후 제가 5시부터 지금 찍고 있는데 문제지를 학생이 보내줘서 제가 오후에 좀 해답을 풀어보고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어떤 풀이 정답만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해답은 편집이 다 완료되고 나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답이 되게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그 최대한 빠르게 답을 한번 계산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제가 그 2차 시험 본 학생들한테 그 제 수업 듣고 좀 문자를 몇 개 받았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예지력이 이번에" 뭐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제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면 알겠지만 첫 번째 주당이 출제가 됐고 주당이 제가 많이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종업원 급여가 나왔는데 종업원 급여는 제가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뭐 아주 풀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종업원 급여는 충격이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 현금 흐름표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 합병이 나왔죠. 제가 고급회계 그 관련해서 많이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 "야 연결은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요번에 나온다면 지분법 아니면 합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출제할 때도 합병과 지분법 위주로 많이 냈거든요. 그랬는데 합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합병 문제가 나왔고 환율 변동 효과가 좀 나왔는데 그 환율 변동 효과는 뭐 우리가 뭐 강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따 풀면 알겠지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시험 보시라고 고생했고요.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풀면서 느꼈을 거예요. 정말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정답이 제가 이제 같이 풀면 딱딱딱딱 맞을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출제했어요. 저는 이번 출제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내야 공부한 사람이 딱 정확히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 2차의 우리 회계학 1부는 다행히 여러분이 풀만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답 잘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래도 또 실수 같은 거 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시면서 자기 또 실수했다고 너무 또 자책하지 마시고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1번은 30점인데 문제가 두 문항으로 나왔죠. 제가 이번에 그 세무사 2차 시험 뭐 관련 설명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 2차는 특정 주제를 두 개, 그러니까 뭐 수익과 주식 기준 보상을 깊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렇게 한 문제에서 여러 개. 요 문제 1번에서는 지금 두 개죠. 종업원 급여와 주당이익. 문제 2번에서는 어 현금 흐름표, 환율 변동 그다음에 합병 세 개 주제를 물어봤잖아요. 요런 식으로 낼 거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또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아 선생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왔네요."라고 피드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제발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합격도 하고 합격 수기스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당이익인데 요 주당이익 문제는 요번에 회계사 2차 시험에도 주당이익이 나왔어서 '주당이익은 정말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나왔는데 회계사 2차 시험에서의 주당이익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풀 만하게 냈죠. 자 확인합니다. 엑스 1년 초 기초 보통주가 15만 주고요. 기초에 있던 거죠. 그다음에 한 주당 평균 주가가 나왔습니다. 평균 주가. 왜 나왔는지 알죠? 한 주당 평균 주가 왜 나옵니까? 조금 있다가 희석을 할 때 자기 주식법을 할 때 1,200 원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기본 주당이익 할 때 뭡니까? 조정할 것들을 냈는데 유상증자인데 날짜 나와 있고 이게 공정가치 발행이네. 이 공정가치 미만이면 좀 복잡해지는데 공정가치 발행이니까 45,000 주를 전부 다 유상증자로 보면 되니까 좀 편하지. 그다음
7월 1일에 무상증자가 있는데 무상증자는 뭐야? 그냥 기존 주식에 요 10%씩 늘려주면 돼. 그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는 빼면 되지? 조심할 거 소각은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지? 이미 차감했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제 희석을 할 때 자료를 준 거지? 희석도 좀 쉽게 낸 것이 다 이날이야. 기초에 발행한 걸로 했기 때문에 얘가 희석을 할 때 월할 계산할 게 없단 말이지. 기초부터 희석을 들어가면 되니까. 잠재적 보통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보통주로 기중에 바뀐 건 없다는 거야. 더 쉽지 그러니까. 보통주로 된 게 없으니까 다 희석할 때만 고려할 거고. 옵션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뭐 신주인 수권 말하는 거지. 그래서 10만 개인데 10만 개가 한 개당 한 주인데 얘가 행사 가격이 나와 있지. 아까 무슨 법 한다 그랬어? 자기 주식법 할 거니까 요 600원하고 1200원 가지고 계산을 좀 할 거고요. 전환우선주가 나와 있는데 전환우선주 이게 우선주로서 배당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환할 때 한 주당 보통주 두 주인데 얘가 배당률이 나와 있고 배당률 이거 배당 우선주 배당금 분자해서 차감해야 돼. 우선주 배당금. 근데 얘가 비누적적이야. 비누적적인 뭐라고 배웠어? 비누적적은 배당 결의 한 것만 빼거든. 우리 기본 주당이 갈 때. 근데 여기 단기 배당은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가정했지. 그러니까 기본 주당이 갈 때 분자해서 요 배당금을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라는 그런 말을 해준 거지. 그다음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 액면금액 나와 있고 이자율 나와 있어. 보통 전환사채 희석할 때 이자 비용을 금액으로 줄 때가 많았잖아. 근데 얘는 이자율 줬잖아. 이자율 줬기 때문에 이게 부채 요소 금액에다 요 이자율 곱해야 이제 이자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런 단서를 달았어. 전환권 대가가 없고 상환할증금이 없대. 그러면 그냥 이 금액 1,000만 원이 그냥 부채 요소야. 할증금도 없고 대가도 없고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에다가 6.25%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온다는 뭐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요 가정이. 액면 400원당 보통주 두 주니까 몇 주에 보통주가 될지는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다음 이 문제가 이제 질문한 게 계속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주당이익 계산할 때 분자에다가 계속영업이익 계산할 땐 계속영업이익을 적으면 되고 주당순이익 계산할 때는 당기순이익 적으면 되는 거야. 중단 영업 손실은 당연히 이 두 금액의 차이거든.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이 요 두 금액에 주어진 거의 차이만큼이 요 금액인데 이건 쓸 데가 없지. 결국 요 금액과 요 금액만 쓰면 되고 세율 나와 있는 거 왜 나왔는지 알겠지. 법인세 효과는 여기 이자 비용 할 때 반영할 거고 요 배당금은 법인세 효과 고려할 게 없어. 20%. 그다음 질문을 보면 요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금 학생이 보내준 그 문제지라서 그 학생이 풀면서 여기 답을 적었나 봐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일단 뭐 풀면서 봤더니 이 학생이 맞춘 게 많이 있더라고. 이 보내준 학생이. 그래서 잘 푼 것 같아. 자, 요 첫 번째 거 보면 X1년도에 기본 주당 계속영업이익과 주당이익. 여기는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과 희석주당이익 물어봤지. 제가 지금부터 요 계속영업이익 관련된 거 먼저 계산하고 어차피 답에 적는 건 여기다 적으면 되니까 여기다 적을 거고 계산만 제가 칠판에 보여줄게. 그 다음에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제가 칠판에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적을게요. 계산 근거로 적을 때 어차피 주당이익은 어떻게 하면 돼? 분자 분모에서 기본과 희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기본부터 할게. 기본부터 하면 아까 문제 파악했으니까 얘가 처음에 15만 주가 뭐였어? 이게 기초의 보통주였지. 근데 곱하기 봐봐 여기 얘가 저거 했다? 무상증자있기 때문에 10%만큼 기초 주식이 늘어났어. 더하기 유상증자를 4만 5천 주 했거든. 근데 요게 전부 다 유상증자로 보면서 날짜가 언제였냐면 아까 4월 1일 맞지? 4월 1일이니까 곱하기 얘가 12분의 9를 곱할 건데 근데 여기에 얘가 무상증자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상자 10% 여기도 10%를 반영한 거야.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월할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6375 요거만큼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돼 있어. 그럼 요거 곱하기
12분의 4죠. 12분의 4. 왜냐하면 취득한 날짜가 아까 언제였어요? 취득한 날짜가 9월 1일. 9월 1일이니까 4개월. 4개월 맞죠? 이렇게 빼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끝났고요. 분자입니다. 분자는 제가 2번 할 건데 계속영업이익 적고 한 번 할 거고 단기순이익 한번 적을 거야. 계속영업이익 먼저 하면 계속영업이익은 1640만 원이라고 세 후금액이야. 세 후금액. 요 금액에서 빼기. 우선주가 있지. 우선주가 몇 주였어? 8만 주였거든. 기말까지 보통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은 뺄 건데 한 주당 배당금이 80원이야. 걔가 액면금액 1,000원짜리인데 배당률이 8%라고 돼 있었지 아까. 액면금액 1,000원인데 배당률 8% 맞지? 그러니까 80원, 주당 80원을 곱해서 이게 배당금이야. 자 이렇게 하면요. 분모를 정리해 보면 20만 주가 나옵니다. 분모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요. 이 640만 원이어서 딱 빼면은 1,000만 원 남아.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20만 주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50원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주당 이익은 50원입니다. 아, 계속 영업. 기본 주당 계속 영업 이익은. 그래서 답안지에 적을 때 요 자리에 여기 학생도 적었네. 50원이라고. 여기다가 50원 쓰면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안 적을게. 여기 적혀 있네. 50원. 그래서 여기다가 50원 쓰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요거 계산합니다.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 요거를 여기 35라고 학생은 좀 계산에 적어 놨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희석을 할 때는 이쪽 옆에다 좀 적을게요. 희석 볼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거든. 3가지가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저거야. 옵션. 옵션인데 그게 자기 주식법을 하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10만 주를 이렇게 계산해. 요 밑에다 해볼까? 10만 주가 기초부터 보통주가 될 수 있었는데 10만 주에 평균 주가가 1,200원이고 행사가격 600원이야. 딱 절반이지. 절반이니까 희석되는 게 5만 주야. 5만 주면 여기다가 5만 주. 얘는 뭐야? 옵션이니까 분자가 어때? 0이야. 건드릴 게 없어. 무조건 희석이지. 1순위야 1순위.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할까? 전환 우선주 할까? 전환 우선주는 몇 주가 보통주가 되면 8만 주인데 2배야. 그래서 16만 주. 16만 주가 보통주가 될 수 있고 얘가 우선주 배당금이 아까 640만 원이었어. 여기에는 법인세 효과 볼 게 없어. 더하기. 전환사채야. 전환사채는 이자 비용이 계산해 보시면 62만 5천 원 나와. 그건 이제 아까 그 1,000만 원에다가 그 이자율 곱하면 돼. 곱하기 0.8이 뭔지 알겠지? 0.8. 이게 세후로 바꾸는 거야. 얘가 또 희석한 거 보게 되면 전환사채가 가장 빠른 1월 1일부터 액면 금액이 얼마야? 액면 금액이 아까 1,000만 원이었지. 근데 400원당이었다? 1,000만 원인데 400원당이니까 400원으로 나눌 거야. 400원으로. 근데 여기 두 주씩이야. 두 주씩. 그러면 1,000만 원을 400원으로 나눈 다음에 두 주 곱하면 얼마 나와요? 5만 주 나오지 않아요? 5만 주. 맞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1,000만 원을 200원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죠. 1,000만 원 나누기 200.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입하는 순서 희석할 때 요게 뭐야? 1순위. 요게 뭐야? 2순위. 요게 뭐야? 3순위. 여러분 아이고 뭐야? 잘못했지? 요 나누기 하면 이거다 이게. 이게 2순위야 2순위. 3순위. 그래서 요게 2순위거든. 그럼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입해 보면 이런 시간 없으니까 그럼 대입은 해보셨겠지? 해보면 요거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대입하면 저는 그 숫자만 확인해 줄게. 대입하면 얘 대입했을 때 이거 나옵니다. 40원. 4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대입하면 얘까지 대입하면 35가 나오고요. 얘를 마지막에 대입하거든요. 마지막에 대입하면 37 뭐 나오고 반올림해야 돼. 그래서 나오면 반희석. 우리 가장 낮은 게 희석이거든. 35. 그래서 35가 희석 계속 주당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인데 35라고 이 학생도 맞췄네. 그다음 기본 주당이익과 이거만 바꾸면 돼. 이리 와봐. 똑같은 계산에서 요 분자에 요거 있지. 요거를 단기 순이익으로 바꾸면 되거든. 요 자리가 얼마로 바뀌겠어? 1,520만 원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면
요거 빼고 분모는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4가 나와. 그래서 기본 주당 이익은 44다. 이리 와 볼까? 여기도 이 학생도 44라고 적어놨어. 여기다가 제가 이거 받은 자료인데 44. 맞게 계산했네. 희석도 한번 해볼 거야. 희석은 이 학생은 31이라고 적어놨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쪽으로 오면 44라는 요게 나온 다음에 이건 똑같아. 희석 보는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이 대입하는 게 동일한 걸 대입하는 거거든. 분자에 요거만 달라진 거 아니야. 요거만 단기순이익으로. 그러면 얘도 대입을 해본 숫자를 좀 적을게. 자, 대입을 해보니까 요 첫 번째 거 대입하면 35.2 정도 나와서 얘보다 내려가. 내려가니까 희석이지. 그런데 두 번째 거 대입하면 전환사채 대입했을 때 이게 딱 31이 나와. 근데 얘 마지막 거 대입하면 34가 나와. 반올림 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반희석이야. 마지막 건 반희석. 반희석이니까 요게 희석이지. 그치? 31. 일로 오시면 31이네.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문제 1번에 물음 1, 2번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음 2번은 15점짜리로 종업원 급여가 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종업원 급여 뭐 정말 우리 기본 공부할 때 이거 진짜 그 허투루만 안 들었으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런 걸 내야죠. 자, 그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얘가 처음에 질문을 먼저 볼까? 물음 2번의 질문. 질문이 요게 있는데 요건 첫 해야. X1년도인데 두 가지 물어봤거든. X1년도 손익계산서에 OCI야, NI 아니야? OCI니까 재측정 요소만 찾아야 되거든. OCI. 그런데 요게 이제 기말엔 순학정급여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야. 재무상태표 표시할 거면 물어봤거든. 자, 요걸 찾기 위해서 요거 한 번만 여기다가 그려놓을게. 요쪽에다가 종업원 급여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문제 풀 때 여기에 뭐야 지금 문제 물음 2번이지. 1번에 물음 2번 관련해서 계산 근거인데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는 거 확인하시고 물음 2-1번부터인데 2-1번이 이제 그 첫 해거든. 첫 해. 근데 봐봐라. 우리가 BS 재무상태표 만드는데 얘가 이래. 첫 해 말인데 얘가 처음 도입했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순확정급여 자산부채가 처음 잡혀. 처음 잡히는 데가 자료 봐보자. 자료 보니까 이리 와볼까? 얘가 처음 도입했단 말 보이지? 처음 도입했다는 얘기는 뭐야? 기초금액이 없다는 얘기야. X1년에 설립했으니까 기초에는 확정급여 채무나 자산이 없어. 이게 기말에 처음 잡힌 거야. 처음 잡힌 거라서 요거 처음으로 계리사가 알려준 거라서 이거 첫 해기 때문에 저게 안 생겨. 확정급여 채무에서는 보험 수리적 손익이 안 생겨. 그래서 OCI가 안 생겨. 그다음에 사회 적립한 것도 마지막에 처음 적립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저게 안 생겨. OCI가 안 생겨. 얘가 그래서 첫 해 OCI는 저거밖에 안 생겨. 초과 적립에서 자산인식 상한 효과 그거밖에 안 생겨. 간단하지. 그리고 이자율은 다 4%로 할 거래. 그리고 첫 해기 때문에 이자 비용 할 게 없어. 기말에 잡혀가지고 이자는 다음 연도에 처음 잡혀. 이자율 변동은 없을 거래.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타 포함된 재청요소는 통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OCI가 세 가지가 생기잖아. 확정급여 채무에 생기는 보험 수령 손익, 사회적 자산의 뭐 재청요소, 그다음에 초과 적립했을 때 자산인식 상한 효과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다 OCI를 합쳐서 적는다. 뭐 그런 말 해준 거야. 우리 다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딱 보는 순간 뭐야? 초과 적립이야. 뭐가 더 커? 자산이 더 커. 일로 와봐. 자산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거야 답에 순학정급여 자산 X1년 말에 자산 잡으란 얘기인데 자산이 10만 원 부채가 아니야. 자산 잡는데 10만 원인데 여기에 뭐야? 상한이란 금액을 줬지? 얼마라고? 얼마 넘지 말래. 자산이 6만 원. 6만 원 넘지 말래. 그럼 6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잡아라. 그럼 여기야 여기. 6만 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4만 원 필요하지. 4만 원이 뭐야? 이거지. 이거 계정 과목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자산인식 상한 효과라고 하든지 사회적립 자산의 조정이라고 하든지 지금은 이거라고 적을게. 자산인식 상한 효과.
자,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얼마 잡히느냐 표현할 때 수납정급여 자산이라고 표현해야 돼. 자산이라고 해서 요 6만 원. 근데 요렇게 표시하면 좋아. 답안지에다가 6만 원. 요걸 적는 거잖아. 6만 원. 요거를 알려주는 건데 일로 와봐. 물음 2-1번에서 여기 봐봐. 여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납정급여 자산이 얼마냐. 자산을 표시해라. 자산이라고 적고 6만 원. 얘도 맞았네. 6만 원이라고 적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좀 표현하려면 이렇게 답안지에다 적는 게 자산이 10만 원인데 4만 원 차감해서 6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겠지? 채점자가 볼 때 요 6만 원 물어본 건데 그치?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거야. 요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얘가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기말에 차변에 OCI 마이너스 요 4만 원 때문에 4만 원 OCI 마이너스 대변이 저거야. 요거 자산이익 상환효과 요 계정 과목 이름 요걸 적으면서 4만 원 요렇게 분계가 일어나거든. 알아야 될 건 차변에 오잖아. 차변에 OCI가 오는 거야.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이 변동분이지. 이거 변동분이야. 변동분. 이리 와봐. 물어본 게 첫 회인데 손익계산서야. 손익계산서에 OCI 변동분을 물어봤거든. 증가감소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감소라고 해야지. 왜? 차변이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OCI 감소라고 표현해야 되고 4만 원만큼 4만 원만 이 학생도 4만 원이라고 적었네. 4만 원을 적고 요 감소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은 이거야. 두 번째는 두 번째 연도거든. 두 번째 연도에 X년 말에 재무상태 표시될 OCI 뭐야 이거? 누계액이니까 잔액이야 잔액. 변동분이 아니라 이건 잔액. 잔액을 표시하면서 차변 잔액이면 손실. 대변 잔액이면 이익 요렇게 적으라고 한 거야. 그치? OCI를. 그다음에 NI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확정급여 제도에서 NI를 건드린 건 전부 다 이거야. 퇴직급여. 결국 퇴직급여에 잡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질문한 거야. 요게 여기 잡히는 거고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NI는 감소해. 비용이니까 NI 감소. 요렇게 적을 거거든.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 단기근무 원가고요. 제가 이거 문제 풀다가 여기 함정이 있을까 봐. 이게 적립한 금액에서 뭐 퇴직금 지급한 것도 여기 기말이 아니면 함정이거든. 요게 기말에 변해야 이제 그 연도 이자 비용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말이 좋은 건데 기말이야. 그다음에 적립도 기말이야. 요거 공정가치는 당연히 기말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없어. 그다음에 요거 확정급여제도 기말 금액도 줬어. 현재 가치 120만 원이라고. 상한금액 두 번째 연도 10만 원을 줬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뭔가 그냥 냈어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어떤 예제처럼 그냥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 출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좋았다. 풀기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물음 2-2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연도야. X2년도. X년도 퇴직급여인데 어떻게 알고 있어? 퇴직급여는 이거잖아. 단기근무원가. 단기근무원가라는 비용이랑 이자인데 이자가 세 가지가 있어. 이자가 뭐가 세 가지가 있냐면 확정급여 채무 관련된 이자가 있고 사회적립 자산 관련된 이자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거야. 상한효과. 자산인식 상한효과로 인한 이자까지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얘가 단기근무원가가 금액이 얼마인지 볼래? 거기 자료를 봐. 단기근무원가가 80만 원일 거야. 이게 80만 원으로 비용이야 이거 비용이 주어져 있는데 자 보자. 채무가 기초에 얼마였을까? 채무가 기초에 전년도 기초에가 자료에 기초의 전년도에 채무가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고 자산이 60만 원이. 그럼 잘 봐. 여기다 여기 옆에 적을까? 이게 50만 원인데 60만 원이고 얘가 이자가 4%씩이야. 4%. 연이자율 4%. 그럼 4% 곱하면 2만 원인가? 이건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리고 요 이자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이자 수익 24,000원. 이건 차감 이자 수익이니까. 상한 효과가 이게 저거야. 4만 원. 4만 원 있는데 4만 원에 4% 이것도 해줘야 돼. 1,600원. 1,600원은 이게 비용처럼 적어야 돼. 이렇게 하면 다 했어. 다 했는데 이걸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79만 7,600원이 비용이야. 이게 퇴직급여야.
79만 7,600. 이거 퇴직급이었는데 요게 보니까 이 학생도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메모한 게 79만 7,600원이라고 적은 거 그거 보이지? 맞게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감소. 감소라는 것도 적어야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소라는 말 꼭 적어주시고 금액은 그 금액 적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요 OCI 누계액이 얼마인지. OCI가 세 가지가 생기거든. 자, OCI 세 가지 생기는 거 확인 좀 해보자. 요거 지우고 하지 말고 요거 지울게. 요거 지우고 물음 2-2번 관련해서 OCI 관련되는 거 세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 채무입니다. 확정급여 채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기초금액이 50만 원인 게 확인되십니까? 곱하기 1.04가 뭔지 알아요? 얘가 퇴직금 지급한 게 20만 원입니다. 단기근무원가가 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말 현재 확정급여 채무 장부금액이 나오는데 저게 얼마가 계산되냐면 112만 원. 확인하세요. 맞는지? 근데 이거를 우리 뭐랑 비교합니까? 계리사가 기말에 알려준 거랑 비교하는데 그게 120만 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게. 채무가 더 높죠. 8만 원만큼. 그럼 분기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보험 수리적 손실 OCI죠. 마이너스 8만 원에서 대변에 저거죠. 확정급여 채무를 8만 원만큼 증액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CI가 차변에 오고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립 자산인데 기초에 얼마 60만 원이죠. 60만 원 곱하기 1.04예요. 이자 빼기 퇴직금 20만 원 지급했고요. 사회적립을 90만 원 했다고 돼 있을걸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사회적립한 자산으로서 1324가 나오는데 이게 또 저거죠. 사회적립기간 아니고 공정가치 안 맞아요. 140만 원일걸요. 140만 원 얼마 안 맞습니까? 빼보시면 7만 6천 원만큼 안 맞아요. 그럼 차변에 사회적립자산을 얼마 7만 6천 원 늘리고요. 대변에 OCI 플러스입니다. 이번에 OCI 대변 플러스 요거는 7만 6천 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인식 상한효과. 자산인식 상한효과인데 여기서 분계가 얼마 나올 거냐? 차변에 OCI 마이너스 대변에 자산인식 상한효과. 이게 금액이 얼마일 거냐? 이 계산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쪽에 왔을 때 얘가 BS입니다. BS 재무상태표 X 2년 말. 얘가 초과적립을요. 두 번째 연도에는요. 잘 봐. 사회적립 140이야. 요게 120이야. 얼마 차이나? 20만 원이지. 그러면 자산이라고만 할게. 초과적립한 자산이 20만 원 잡혀야 되는데 상한이 10만 원이야. 그 말은 10만 원까지 자산 잡으라는 얘기니까 10만 원만큼 자산인식 상한효과라는 금액이 10만 원 돼야 돼. 그럼 자, 이 계정 한번 보자. T계정. 우리 자산인식 상한효과라는 T계정이 전기말로부터 잘 봐. 4만 원만큼 넘어왔거든. 4만 원만큼 넘어왔는데 여기 올해 1,600원 늘렸어. 1,600원. 아까 이자 1,600원 늘렸는데 기말 금액이 10만 원 돼야 돼. 그럼 빼볼까? 얼마 차이 나지? 5만 8,400원. 58,400원만큼 대변에 이게 늘어나야 돼. 58,400원만큼 얘가 늘어나야 되고 58,400원만큼 OCI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요 잔액을 10만 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58,400원만큼 OCI니까 이 변동분이다. OCI 변동분이 확인해 보자. 8만 원 마이너스. 요거 76,000원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이거 다 더해 볼래? 그 마이너스가 더 커. 마이너스가 얼마 더 크냐면 마이너스로 OCI가 62,400원이다. 62,400원. 이 변동분이야 올해. 변동분인데 잘 들어. 전기말에 OCI가 마이너스가 있어. 전기말에 4만 원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누적되는 거. 누적되면 10만 2,400원 마이너스. 여기인데 여기에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돼. 10만 2,400원이고 이게 차변 금액이니까 손실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도 보니까 여기다가 10만 2,400원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번을 끝내드렸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2번은
현금 흐름표하고 환율 변동 효과하고 그다음 합병 문제가 있죠. 고급회계. 자, 먼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출제가 됐는데 조심할 거. 제가 가르칠 때마다 이거 재무상태표 자료 나오면 제발 이거부터 확인하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이 10번 중에 한 번은 이쪽이 기말 원래는 보통 주어지면 이게 기초금액, 이게 기말금액 이렇게 나올 때가 더 많은데 이렇게 한 번은 기말금액이 먼저 나와. 이거 조심해란 말이야. 이것도 실수한 사람 틀렸을 건데 이거. 요게 기초가 아니라 기말이야. 이게 이렇게 빼야 돼. 그러니까 요 기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는 요렇게니까 이게 감소한 거야. 감소. 증가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 조심해. 일단 함정이었어. 여기가 기말 금액이 먼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손익계산하면 크게 뭐 여러분이 뭐 근데 여기 재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타 포괄 손익. 요게 기타 포괄 다시 말해서 토지를 15,000원만큼 올해 감액한 게 있는데 요거는 OCI 감액한 거야. OCI.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요 감소 9만 원이 감소할 때 요 15,000원 있다는 얘기지. 요 9만 원이 올해 감소할 때 요 15,000원만큼 토지를 감액하면서 재평가 잉여금을 감액한 게 있다는 거. 요 정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추가 자료는 토지 관련된 게 나와 있고 사채 관련된 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금 거래라고 언급돼 있으면서 질문한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이니까 이건 저거야. 영업활동. 영업활동인데 매입활동 물어본 거고 토지 관련된 거는 투자활동이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인데 순현금 흐름을 적으라고 그랬고 감소 유출이면 마이너스고요. 사채 관련된 건 재무활동인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 적으라고 그랬고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라고 한 거야. 그치? 사채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봤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매입활동 그다음에 토지 투자활동 이거는 재무활동 뭐 이렇게 질문한 건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공급자 유출부터 할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공급자에 대한 유출이면 어떻게 합니까? 매입활동. 먼저 이거 아니면 손익계산서 여기에 매입활동 관련된 그 수익과 비용 적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적어야 됩니까? 자료에 이거 나와 있지 않아요?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비용이죠. 그 다음에 감모손실. 매출원가에 들어있지 않은 감모손실. 그 다음 뭡니까? 매입채무 관련된 외환이익. 외환이익인데 외환이익은 이게 그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이 뭐냐에 대해 따라가는 거잖아. 매입채무니까 매입활동, 외환이익. 다 했네. 요 세 가지 적으면 이거 마이너스야. 30만 원 마이너스고 요거는 감모손실이 마이너스겠지? 4만 원이고 요게 3만 원 플러스고 그다음 BS 항목인데 BS 재고가 첫 번째 감소한 거다 조심해. 기초가 10만 원이야. 기초가 10만 원이어서 감소한 거니까 얘는 반비례니까 더하는 거지. 그다음에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이렇게 이 문제처럼 특별한 말 없으면 재고자산 산 걸로 봐서 선급금은 매입활동으로 보는 거야. 선급금. 근데 이게 증가했다. 기말금액이 올라갔어. 얼마? 10,000원인데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반비례면 차감이야. 그다음 매입채무는 증가했거든. 얼마가 증가했냐면 7만 원인데 요거 정비례지. 정비례니까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요거 쫙 더해 볼래? 더해 보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나와서 영업활동의 현금 유출. 그 저기 매입 활동이죠. 종업원. 공급자 현금 유출은 20만 원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학생은 여기에 지금 19만 원으로 적은 것 같아. 몰라. 뭔데 하여튼 요건 좀 틀렸네. 일단은 그래서 일로 오시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그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 여기에 토지하고 사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이 추가 자료 보면서 분석해야죠. 분석해서 이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 토지나 사채 같은 요 계정의 증감을 기초 계말을 맞추는 거야. 다 맞추면 돼. 다 맞췄을 때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거든. 자, 뭐부터 할까? 토지부터 하겠습니다. 토지부터 이쪽에다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그다음에 사채 분석할게. 토지를 분석하려니까 뭐부터 할까? 추가 자료 봐. 추가 자료 보니까 토지를 팔았대.
토지를 팔았대. 얼마에 팔았대? 보고 얘기해줘. 10만 원. 10만 원 팔았다고 돼 있는 거야? 10만 원에 처분했다. 다시 확인해. 여기 표현 좀 보자. 토지 중 일부를 10만 원의 처분 맞지? 10만 원의 처분. 처분 시 토지 관련된 재평가액 모두 다 이익으로 대체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부터 토지 처분이익 나와 있지 여기. 손익계산 2만 원. 2만 원 나와 있으니까 처분할 때 이익 난 거야. 2만 원만큼. 일로 오자. 그러면 토지를 팔았을 때 처분이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가 8만 원일 때 처분이익이 2만 원 생기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토지를 팔았을 때 이거 OCI입니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잡혀 있는데 요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걸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 봐. 얘가 토지를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을 건드린 게 있단 말이야. 재평가 잉여금 건드린 요 금액을 줬단 말이야. 일로 와봐. 토지를 재평가할 때 여기 봐봐. 올해 재평가 손실이력 변동분이 차변의 OCI 감소분으로 손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재평가 잉여금이 기초금액이잖아. 기초에서 줄었잖아. 줄었는데 요 15,000원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적자. 15,000원만큼은 OCI가 감소할 때 토지가 감소한 거야. 이렇게 되지. 근데 15,000원 감소한 거 이제 알았으니까 일로 와봐. 그럼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여기서 15,000원 빼볼래? 9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봐. 그러면 75,000원 나올 거 아니야. 그 금액 이게 돼야 돼 이게. 35,000원. 얼마야 그럼 차이 나는 게. 35,000원 아니 4만 원 차이 나지. 그 4만 원이 바로 토지를 팔았을 때 이 토지 관련해서 잡혀있던 재평가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근데 어차피 이거는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어. 여기까지 일단 파악을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 맞춰야 돼? 토지 맞춰야 돼. 토지라는 자산 맞추려니까 여기 봐. 토지가 감소한 거밖에 없지. 8만 원과 15,000원 감소했잖아. 이리 와. 그러면 토지가 감소했는데 여기 기초금액이 여기 있다. 25만 원. 25만 원을 빼볼래? 여기서 얼마 빼볼래? 8만 원 빼고 15,000원 빼봐. 그럼 얘가 15만 5천 원 남아. 근데 기말 금액이 30만 원 돼야 늘어나야 되지. 늘어나. 얼마 늘어나야 돼? 빼봐. 14만 5천 원이야. 이리 와. 그럼 토지가 14만 5천 원 증가돼야 기말 금액이 맞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 맞지? 아이고 14만. 그러면 여기 현금이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갔다. 14만 다 했네. 그러면 현금 유출액이야. 현금의 흐름은 요거야. 현금 유출액. 요 현금 유입액 다 했다. 이 두 개밖에 없지. 그러면 현금이 나간 게 더 많지.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 5천 원만큼 현금 나간 게 더 많기 때문에 일로 왔을 때 토지 관련된 뭘 물어봤어? 순현금 흐름을 질문했을 때 답안지에다가 마이너스 4만 5천 원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데 이 학생도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만 5천 원 적은 흔적이 있어. 요거는 맞춘 것 같아. 자, 그 다음 사채 관련된 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채 관련된 거 역시 이겁니다. 요거 요 추가 자료 먼저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일로 오세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우리 토지는 이렇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확인했죠, 여러분? 지울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사채 관련된 분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채. 그럼 사채 관련된 분석하는데 추가 자료 보세요. 추가 자료에서 사채를 갚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채를 갚았어. 근데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액면 금액이 10만 원짜리 갚았어. 잘 읽어봐봐. 액면 금액이 10만 원짜리를 갚았다고 돼 있는데 얘가 장부 금액은 8만 2천 원. 무슨 말이지? 사채 액면이 이건데 장부 금액은 4할차를 뺀 금액이야. 뺀 금액인데 이게 8만 2천 원이니까 얘가 10만 원일 때 얘가 18,000원 돼야만 요 사채 없어지는 부채야. 부채의 장부 금액 북밸류가 8만 2천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요거 사채 갚을 때 손실 났다. 손익계산서 손실 확인해. 손실이 8,000원 났다는 얘기는 현금을 더 지급했다는 얘기야. 8만 2천 원보다 8천 원만큼 현금을 더 지급했으니까 9만 원만큼 이렇게 사채 조기 상환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얘가 사채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해서 12,000원 생겼다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때문에. 요거 확인하면 필요해. 요거를 이렇게 했어.
그래서 4할차를 12,000원 건드렸어. 이렇게 했대. 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춰야 되거든. 자, 이거 확인했지? 이리 와봐. 그러면 여기 추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반영한 거야. 반영했을 때 이 숫자 따라가자. 먼저 이거부터 맞춰볼게.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을 보시면 기초금액 보자. 5만 원이지. 빼. 5만 원에서 얘 조기 상환할 때 여기서 얼마 없어졌어? 5만 원에서 만 얼마 없앴지? 18,000원 없앴어. 그다음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할 때 12,000원. 12,000원 없앴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원, 2만 원 남아. 2만 원 남는데 기말 금액이 15,000원 되려면 15,000원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15,000원 증가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사채를 발행한 게 있을 건데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는 얼마 증가했을까 맞출 거야. 이리 오시면 사채는 10만 원밖에 없지 여기. 이리 와봐. 그럼 여기서 사채라는 부채가 25만 원이 기초금액이야. 기초금액인데 25만 원에서 여기서 빼기 10만 원을 빼면 15만 원 남는데 기말금액이 이거 되려면 15만 원만큼 증가해야 돼. 이쪽으로 오시면 사채가 15만 원만큼 증가했어야 된다는 거 찾아낸 거지. 그러면 여기 13만 5천 원인가? 맞는지 확인해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3만 5천 원만큼 사채로 인해서 발행할 때 돈 들어온 거지. 답 나왔다. 이게 현금 유입액이야. 여기 봐봐. 현금 유출액이야. 뭐가 더 커? 이게 더 크지? 얼마 더 커? 4만 5천 원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현금 흐름 유입액이다. 이리 와. 그럼 얘가 분석 딱 끝난 거 맞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현금 유입액은 더하기 표시 안 해도 된다. 유입액이니까 플러스 4만 5천 원인데 이 학생도 보니까 여기 4만 5천 원이라고 좀 메모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맞춘 것 같은데 끝났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또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채 관련된 순현금 흐름이라서 이거 재무 활동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일부 학생이 선생님 사채 관련해서는요. 이자 비용도 있지 않나요? 사채로 인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 요 이자 비용 있잖아, 이 비용. 근데 이자 비용이 얼마지? 9만 원이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얼마였더라? 여기서 12,000원이었지. 근데 여기 이게 없다?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이자라든지 선급 이자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이자를 얼마 현금 지급했는지 계산 못 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여기 더 있어야 되고 자료가. 근데 혹시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자 비용만 갖고 분석을 해보면 9만 원에서 9만 원인지 비용. 여기서 12,000원 빼보자. 그래서 12,000원 빼보면 7만 8천 원이 남거든. 7만 8천 원. 일로 와봐. 이거 답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여기서 현금 7만 8천 원이 나가면서 7만 8천 원만큼 이자 비용. 이렇게 현금 나간 이자 비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요게 두 개 더하면 9만 원인데 이것까지 이 문제에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왜냐하면 사채 관련된 현금 흐름 그랬으니까 사채 관련해서 요거 현금도 이자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현금 유출액인데 요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자 때문에 현금 나간 건요. 회사가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영업 활동으로 선택하거나 재무 활동으로 선택하는데 이거 적더라도 따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 활동에서도 이자 지급액이라고 보통 따로 적고요. 재무 활동에서도 이자 지급액이라고 하면 또 따로 적기 때문에 사채 때문에 현금 나가거나 현금 들어온 금액으로 보통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이자 지급액이 7만 8천 원이 이것도 여기서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뭐 주장하시거나 또는 뭐 헷갈리시거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영업 활동으로 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기도 하고 이자 지급액은 따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 지급액을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파악하실 때 근데 혹시라도 또 이것도 주관식이니까 걱정이 되시면 답을 적을 때 이걸 적어 일단. 이걸 적고 나서 요 밑에다가 이자 지급액에 해당되는 게 저게 얼마야? 현금 7만 8천 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포함시키는 거라면 금액이 좀 달라진다라고 메모하시면 뭐 걱정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렇게 적는 게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되신 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선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요 지급액 자체가 여기 미지급 이자라든지 선급 이자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금 유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계산이 원래 안 돼요. 여기 자료는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주어진 자료만 갖고 계산을 했을 때 저렇게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거를 사채 관련된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자 지급액을 따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여기다가 요 금액이 답인 것 같은데 이자 지급액은 얼마 더 있는데 이 금액의 이자 지급액은 고려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쓰면은 채점자가 이 금액 맞추는 거 알고 얘가 이자 지급액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네. 뭐 이렇게 좀 대처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 물음 2번입니다. 이 물음 2번은 환율 변동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환율 변동 효과를 자주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했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환율 그 기능통화 총계정원장이 원하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는 건 이 정도 작업들은 좀 해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고 건물을 원가 모형, 유형 자산인데 재평가 모형, 투자 부동산인데 공정가치 모형. 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건물이라는 건 잘 들어. 비화폐성이야. 비화폐성 자산이니까 외화 거래했을 때 기능 통화로 환산을 하면 환율이 변해도 비화폐성은 원래 환산하지 않아. 기말환율로 환산을 안 해. 원가 모형일 때는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은 기말연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 금액은 기말연재 공정가치니까 여기다가는 환율을 이걸 곱해. 요 환율이 아니라 1,100원. 1,100원 곱해서 요걸 계산해야 된다. 그거 낸 거야. 그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뭘 물어봤어? 원가 모형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봤지? 이리 와봐. 너무 쉬운데 여기다가 제가 분계를 좀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이야. 그러니까 제가 답안제 적을 때는 가로 1번이니까 물음 2-죠. 2-1번. 요거에서 감가상각비 물어봤는데 잘 봐. X1년 초에 어떻게 했어? 건물 샀거든? 건물 샀는데 달러로 샀어. 얼마에 샀어? 500달러. 500달러인데 이때 역사적 환율이 1,000원이야. 1,000원이니까 곱해볼래? 50만 원이야. 50만 원만큼 어이구 현금 나가겠지. 이렇게 적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얘가 기말이 됐을 때 감가상각하고 원가 모형인데 환율이 바뀌었거든. 환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말이야 환산을 하지 않아.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 환산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기말연재 감가상각비 금액과 감가상각 누계 금액 계산할 때는 기존에 50만 원 장부에 50만 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50만 원에 빼기 잔존가치 없다? 0이야. 곱하기 내용연수가 5년이야. 잔존가치 없어. 그러면 1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잡 이게 답이야. 첫 번째 여기는 감가상각비 물어봤는데 이 금액 10만 원 적는 게 답이다. 끝.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물음 2-2번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건물인데 저거야. 재평가 모형. 일로 와보자. 첫 번째 건 여기 원가 모형이란 말 확인하지. 원가 모형. 그래서 감가상각비 물어봤는데 두 번째 얘는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면서 그 다음에 뭐야? OCI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얘가 첫 해기 때문에 재평가 처음 하는 거거든. 이리 와보자. 재평가 모형. 야, 요 문제 똑같아. 똑같이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기말인데 재평가라더라도 여러분 감가상각 먼저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50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요. 4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감가상각 하고 나서. 근데 내가 저거예요. 페어밸류. 재평가할 거니까 페어밸류. 페어밸류를 측정할 때요. 공정가치가 기말에 건물이 600달러입니다. 600달러인데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1,100원. 기말환율 곱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입니까? 66만 원. 66만 원과 이거 40만 원 비교하는 거. 66만 원과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차이 나는 게 20 어떻게 배웠어요? OCI죠. 우리가 자산 금액이 재평가도 올라가면 요 차이가 26만 원. 요거만큼 OCI를 올리는 거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식이면 16만 원만큼 건물 올리는 이런 회계 처리겠죠. 근데 물어본 게 뭡니까? 이것만 물어보지 이것만. OCI. 그래서 이렇게 공정가치 평가할 때 기말환율로 했는데 환율 변동 효과도 얘가 평가손익이 OCI면 함께 OCI로 반영해. OCI. 그래서 환율이 변한 효과도 OCI로 다 반영하니까 여기에 26만 원. 일로 오세요. 그럼 여기에 26만 원만큼 OCI 증가인데 증가. 이 학생도 여기다가 26만 원이라고 여기 표시한 것 같아. 그래서
OCI 증가. 그다음에 이건 투자부동산인데 회계처리 이렇게 해보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은 얘는 이렇게 합니다. 물음 2-3번. 공정가치 모형인데 투자부동산. 얘는 뭐 합니까? 공정가치 모형이면 저거 안 하죠? 감가상각 안 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50만 원 그대로 있는데 기말년제 뭐 해야 됩니까? 공정가치 평가해야죠. 공정가치 평가. 그럼 페어밸류는 똑같아요. 이 금액. 페어밸류가 이거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거죠. 비교하면 16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얘는 투자부동산이고 평가손익 NI입니다. NI. 평가손익이 NI로 가고요. 차변에 투자부동산을 16만 원. 투자부동산 원래 비화폐성이라서 기말 환율로 환산 안 하는 거지만 공정가치를 기말에 측정했을 때 그때 환율 곱해서 66만 원이고요. 빼기 50만 원이니까 16만 원. 그럼 NI가 16만 원 건드려졌죠. 이리 오세요. NI는 16만 원만 건드렸는데 여기에 NI 물어봤는데 증가입니다. 증가고요. 이 학생도 맞췄네. 16만 원이라고 적은 것 같아.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합병. 자, 우리가 합병이 세무사 시험에 몇 년 만에 나온 겁니까?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이거 풀만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 파악할게요. 첫 번째, 취득일은요. 요 날입니다. 이전 대가가 현금 줬습니다. 일단 현금 7만 5천 원 이전 대가. 이전 대가 뭔지 알지? 그 다음에 흡수합병이고요. 뭐 이 말은 뭐 그냥 있는 말이잖아. 우리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아니니까 배운 대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무는 합병 후에 1년 동안 이거 초과하면 현금 지급. 자,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건부 대가인데 부채야. 조건부 대가인데 부채. 왜? 이게 저기 현금 지급할 거니까. 그래서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가 취득일에 5천 원이야. 조건부 대가인데 부채라는 거 같아. 부채 현금 줄 거고 12점짜리로 냈고 얘가 일단 재무상태표야. 그러니까 여긴 장부금액이야. 요 대안이 피합병 회사다. 피합병 회사에 우린 자산 끌고 올 거야. 유동자산, 사용권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리는 자산과 부채만 끌고 와. 자산과 부채만 끌고 오고 요 자본은 끌고 오지 않아. 근데 이건 장부금액이야. 장부금액. 우리 공정가치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안의 장부금액과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재무상태표가 주어져 있었지 대안에. 이리 와봐. 그럼 대안의 재무상태표에서 이게 장부금액이야. 자산의 장부금액, 부채 장부금액. 요 장부금액을 일단 끌고 올 건데 이 공정가치랑 다른 게 있으면 우리 공정가치로 반영해서 끌고 와야 되거든. 근데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지. 주어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뭐다? 일치한다. 뭘 제외하고 요 아래 요 밑에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고치는 거 말고는 장부금액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장부금액이 그냥 공정가치일 거니까 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하나씩 할 겁니다. 네 가지 어떤 자료가 있고요. 얘가 질문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합병 1년제 합병회사가 이 추가 자료를 독립적으로 각각 회계 처리했다면 영업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영향이 없는지 적으라고 돼 있고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 보이지? 이 네 가지가 이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거야.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고려해서 이제 답을 찾으란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조건부 대가가 취득일에 5천 원이어서 공정가치가 5천 원 이걸로 했거든. 근데 날짜 보자. X1년 말. 이날은 합병한 지 6개월 지난 거야. 6개월 지났는데 4천 원으로 변경했대. 이거 조심해야 돼. 조건부 대가를 변경한 건데 이게 측정 기간 내 조정인지 측정 기간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 변동이 이 말 되게 중요해. 변동이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취득일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취득일에 존재하지 않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관련됐으면 이걸 고치긴 할 건데 영업권을 못 건드려. 이게 조건부 대가가 지금 부채다 이거. 조건부 대가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공정가치가 변하면 평가해 줘야 돼. 평가해 주는데 이 평가해 줬을 때 이걸 영업권 건드릴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 이게 측정 기간의 조정이면, 그러니까 취득일에 존재했던 거면, 그러면 영업권을 건드려. 근데 이게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은 할 거지만 영업권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다가 영향 없음이라고 적어야 돼. 영향 없음. 영업권에는 영향이 없다.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을 할 건데 이건 영향이 없다. 이게 좀 함정으로 출제한 거예요. 이걸 잘 몰랐던 사람들은 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질문은 잠정 금액이 있죠. 우리 잠정 금액 뭐야? 잠정 금액은 측정 기간 내에 고쳐주면 고칠 수 있거든. 잠정 금액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야. 12개월. 얘가 지금 날짜 보자. 날짜가 이 날짜야. 얘가 합병한 날짜가 X1년 7월 1일이니까 이 날짜까지 6개월 지났어. 6개월. 6개월 지났으니까 아직 12개월 안쪽이야. 그럼 16,000원으로 했던 거를 18,000원이라고 이렇게 확인받았을 때 이거 반영해야 돼. 반영해야 되고 이것은 영업권을 건드릴 수 있어. 당연히. 측정 기간 동안의 조정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그럼 이거는 요 2,000원 차이만큼 영업권을 건드리는 고분기하라는 거야. 이거 고분기. 자, 이 정도의 어떤 문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파악해드렸는데 이제 이 합병 문제 답을 한번 적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빨리 한번 이번 정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 해답은 나중에 좀 편집이 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답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답에 적을 때 요렇게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여기다 적을게요. 저는 지금 요 계산 근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계산 근거를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어떻게 먼저 적을 거냐면 잘 봐. 요 추가 자료지. 추가 자료. 잘 들어 이제 여기 정신 차리고. 추가 자료를 여기 봐봐. 추가적으로 반영할 때 이 회계 처리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질문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요 추가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걸 먼저 적겠습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이 추가 자료 네 가지죠. 네 가지를 반영하기 전에 요 대안에 자산 부채를 끌고 오는 걸 먼저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날짜 이 날짜예요. 이 날짜가 합병한 날짜고요. 요게 이전 대가 현금 중어고요. 요게 조건부 대가고요. 요게 끌고 오는 자산 부채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인데 일단은 그 추가 자료 제외하고는 이게 공정 가치랑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금액을 적겠습니다. 자, 요 금액 다 보이죠,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 적나 보세요. 그 추가 자료를 반영하기 전에 이 날짜입니다. X1년 7월 1일 요 날짜에 추가 자료 반영 전 추가 자료 반영 안 했습니다. 반영 안 하는 자산 부채 끌고 오는 걸 좀 적어 볼 텐데요. 차변에 좀 널찍널찍하게 적겠습니다. 고칠 거기 때문에 끌고 오는 자산에 나열된 것이 그 재무상태표에 유동 자산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밑에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사용권 자산.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형 자산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됐습니다. 요 네 개고요. 대변입니다. 대변이 뭐냐면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합병할 때요. 뭡니까? 요거가 끌고 오는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요렇게 요게 끌고 오는 대한이라는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 그쵸? 공정가치로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장부 금액으로 일단 적어서 공정가치랑 차이 나는 거 이제 확인을 좀 할 거니까
그 다음입니다. 여기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여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는 얘가 현금을 75,000원 지급했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조건부 대가. 조건부 대가가 있는데 이게 부채입니다. 현금 지급할 거니까 미래에 5,000원. 이렇게 8만 원이네 더하면. 그러면 일단은 장부 금액 적을게요. 장부 금액이 여기 2만 원이고요. 만 원이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좀 함정이었어. 이게 좀 여기서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 학생들이. 유형 자산이 4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4만 원이지. 만 얼마였더라? 이게 장부 금액 언급된 게 14,000원이니까 여기다 제가 14,000원이라는 숫자를 따로 적을 거니까 여기가 26,000원.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적었는데 봐봐. 이 두 개 더해봐. 얼마야? 26,000 더하기 14,000. 4만 원이지. 4만 원. 그러면 이리 와 볼래? 저 4만 원이라는 숫자가 요 4만 원인지 알겠지? 요 4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제가 저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 요 4만 원이라는 걸 이리 와봐. 요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 지금. 일단 합치면 맞지? 그 다음 무형자산은 3만 원이야. 그 다음 여기는 만 원이고 여기는 얼마야? 2만 원이야. 그럼 여기만 적힌 거를 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마도 7만 원일걸? 그럼 이게 8만 원이니까 영업권 초과지급. 영업권 한 것이 만 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맞는지. 여러분들이 저 추가 자료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저렇게 만 원이라는 영업권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확인을 해. 자,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 추가 자료를 하나씩 반영을 하면 잘 들어. 여기 얼마 건드리느냐가 질문이거든. 영업권을 증가시킬 건지 감소시킬 건지 아니 영업권이 영향을 안 받아서 영향 없음인지. 자, 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첫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잘 읽어라.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칠판에 적은 거, 요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뭐다? 일치한다라고 보란 얘기인데. 자, 첫 번째 겁니다. 리스 계약이 피합병 회사가 있었는데 그 피합병 회사의 취득일 현재 이 새로운 리스로 봐서 잔여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잡을 건데 요 재측정한 금액이 합병 시점에 봐봐. 리스 부채 뭐라고 돼 있어? 리스 부채 장부 금액과 동일하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요 리스 부채라고 돼 있지. 일로 와봐. 얘가 주어진 거에서 리스 부채란 말은 없거든. 근데 이 금액 중에 리스 부채가 있을 거야. 여기에 요 리스 부채라고 따로 적진 않았지만 근데 요 장부에 적힌 요 금액에 들어있대. 재측정한 금액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잘 봐. 여기에 리스 부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들어봐. 반대쪽에 사용권 자산도 잡혀 있는 거야. 여기에 리스 부채가 달렸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도 달렸는데 이 금액은 잘 잡혔대. 리스 부채 잘 잡았고 여기도 잘 잡혔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일 현재 우리가 잔여 리스로 계산한 리스 부채는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장부 금액에. 잘 됐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계약이 불리했다는 거야. 분리해서 합병하면서 합병회사가 이거 짜증나. 이거 불리한 계약. 불리하니까 이거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게 한 2,000원 있어. 그럼 나는 요 불리한 거는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 불리한 건 요걸 차감. 이게 유리하면 내가 유리하니까 요걸 끌고 오는 자산에 가산할 건데 야 유리한 금액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불리하기 때문에 2,000원을 차감. 이쪽으로 오시면 한다. 요 자리에 여기 봐. 2,000원 빼란 얘기야. 요걸 2,000원 빼면 이거 얼마가 줄어? 2,000원 줄지? 얘가 얼마 늘어? 2,000원 늘지? 제가 2,000원 주니까 2,000원 늘지. 그래서 일로 와봐. 답에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다 적을 때 적어볼게요. 이 학생도 잘 적은 것 같은데 이거는 2,000원이라고 쓴 것 같아. 2,000원이라는 화폐 금액 적고요. 이 증가. 영업권 증가 맞지?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뭐 단골 메뉴 아닙니까? 피합병회사는 전부 다 비용 처리했습니다. 근데 합병회사가 봤을 때 이것은 4,000원만큼 무형자산으로 별도로 식별이 된다는 겁니다. 4,000원 이리 오세요. 저 4,000원은요. 이리 와봐.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대답해 빨리.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어. 여기 반영하기 이거 안 들어있어. 얼마가? 4,000원. 4,000원이 안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다 잘 봐. 4,000원을 더하라는 얘기야. 4,000원 별도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영업권한테 줄어. 이게 늘어나니까 영업권이 줄어 4,000원만큼. 이리 와 그러면. 요 4,000원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야지. 4,000원이란 금액인데 감소. 영업권이. 이 학생도 감소라고 적었어 잘. 4,000원 잘했고. 계류 중인 소송이란 게 있다. 우리는 합병할 때 이런 게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거 피합병회사는 충당부채 안 잡아야 돼?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거 충당부채 안 잡고 주석 공시하는 게 맞아. 피합병은 잘한 거야. 근데 합병회사는 끌고 올 때 이거를 충당부채로 잡아. 이거를 충당부채로. 그리고 얘가 그거 관련해서 보상받기로 한 게 있어서 보상자산이 3,000원 있대. 이건 별도 자산 잡는 거야. 보상자산. 그래서 요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잖아. 이리 와봐. 반영하려면 여기다 제가 노란색으로 적을까요? 충당부채. 충당부채라는 걸 7,000원만큼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부채를 잡고요. 자산 중에서 보상받을 자산이 3,000원이라고 했나? 이 정도 있어. 그럼 잘 봐. 이 분계로 부채가 늘고 자산 느는데 차이가 얼마야? 4,000원이니까 얘가 더 크지? 영업권이 4,000원이 증가해. 요 7,000원하고 요 3,000원 고려하면 영업권이 4,000원이 증가해서 여기 답에 적을 때 여기다 4,000원 뭐라고 적는 거야? 증가. 잘했죠. 그 다음입니다. 건물, 잠정금, 요거 조심해. 요게 조금 이제, 그렇다 좀. 실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건물 잠정금액 평가. 얘가 문제를 잘 봐. 아이고.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유형자산 중이야, 중. 건물이 있는데 장부금액이 14,000이래. 이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 못해서 합병 시점에는 잠정금액으로 16,000으로 측정을 했대. 합병일 현재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상각인데 이런 문제 많이 있었어 우리.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예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잘 들어봐. 건물 자체가 요 장부금액 14,000이지. 이리 와봐. 이게 여기 주어진 요 재무상태표 있지. 요거 장부금액 4만 원이야. 이 금액 안에 요 14,000원이 건물이란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다른 문제들은 여기에 그 잠정금액으로 적을 자산이 아예 안 들어있으면 14,000원도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14,000원도 여기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잠정금액이 얼마라고? 16,000이라고 하면 16,000을 다 반영해 주면 돼. 여기 안 들어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학생 이거 문제집 보내준 학생도 여기다 적을 때 여기에 16,000이라고 쓰면서 감소라고 적은 거 보니까 유형자산을 16,000원 늘리는 걸로 이 학생 판단을 했나 봐. 근데 자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지금 2,000원이라고 적을 거고 영업권 감소라고 적을 거거든. 자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여기 잘 읽어봐. 피합병회사 유형자산 중 건물이 있는데 장부금액이 14,000이야. 여러분 이 14,000의 장부금액은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안의 장부금액. 그 장부금액이 이게 14,000 들어있잖아. 14,000.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 먼저 주어져 있는 재무상태표 대안에 여기 유형자산인데 4만 원이지. 이 4만 원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다니까? 이 4만 원에 지금 건물이 있어. 4만 원에 건물이 있는데 유형자산 중 건물이 장부금액은 저기 장부금액 4만 원 아니야.
14,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잠정 금액으로 16,000으로 측정했다는 얘기는 이리 와봐. 여기에 이미 14,000원의 반영 전에 장부 금액의 건물이 있는데 이거 잠정 금액을 16,000으로 했다는 얘기는 요 14,000에 2,000만 더하면 요게 16,000 된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에 2,000 늘어나니까 영업권이 2,000 줄어요. 2,000 늘어나면. 그래서 일로 왔을 때 여기에 요 상황이 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2,000원만큼 증액을 해야 되고 영업권이 그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거 바로 이거부터 할게요. 마지막 요거 보시면 X2년 초에 이날 요 잠정 금액 16,000원으로 적었던 거죠. 요거를 다시 18,000이라는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받았으면 이건 반영해야 되거든. 반영하면서 영업권 건드려야 되는데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분개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다 분개를 적어보겠습니다. X2년 초입니다. 이날 분개 적는데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유형 자산을 이리 오세요. 여기에 아까 여기 더해봐. 여기 더해봐. 얼마였어? 16,000. 16,000으로 평가했잖아. 근데 이걸 18,000으로 보라는 얘기니까 또 2,000원이 늘어나는 거야. 그때 대변에 요 측정기간 내 조정이 측정기간 내 조정이니까 영업권 건드리는 거야. 이리 와봐. 그럼 여기서 얘가 2,000원 더 늘어나면 영업권이 2,000원도 주는 거야. 이분계를 반영한 다음에 이거 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 하는 거냐면 2,000원만큼의 요 차이가 4년 동안의 내용연수인데 얘가 작년에 6개월만 경과됐으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계산하면 250원인데 250원만큼 자산이 더 작년에 올라갔다면 250원만큼 4년 중에 6개월치 감가상각비가 더 잡혀야 되는데 여기 감가상각비가 X1년 거에 감가상각비를 늘릴 거니까 X2년 초에 분개하려면 이거 작년 거야. X1년 감가상각비 건드리려면 요거를 이익잉여금 건드려야 되고 대변은 뭐 유형자산이라고 직접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어도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죠. 뭐로 적든 맞게 채점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2,000원 건드렸을 때 영업권. 그래서 얘 건드리는 게 16,000원 돼 있던 걸 18,000원으로 바꾸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잘 들어봐. 회사는 작년에 여기다 밑에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작년에 X1년 말에 회사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했을 거야. 16,000에 잠정금액으로 잡았으니까 그 건물을 여기에 곱하기 4분의 1에 곱하기 12분의 6을 해서 요 감가상각비 계산해 볼래? 2,000원 나오지. 요만큼 감가상각비 잡았을 거야. 회사는. 근데 만약에 지금학이나 공정가치 18,000원으로 감가상각했다면 4분의 1에 곱하기 12분의 6을 하면 이게 2,250원인지 확인해 볼래? 18,000원을 계산기 두들겨봐. 18,000원을 나누기 4하고 절반하면 맞지? 2,250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요 금액으로 처음부터 잡았다면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2,250원 잡힐 건데 이렇게 쓰면 2,000원 잡힐 거니까 차이가 얼마야? 250원만큼 작년 감가상각비 늘려주고 감가상각 누계액 반영하고 요 분기에선 영업권 건드린다. 왜냐하면 측정기간 안에 1년 안에 잠정 금액을 고친 거기 때문에 영업권을 건드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다 했고요. 그럼 여기 분계 적는 거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때 바꿨거든요. X1년 말에. 이게 조심하실 게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 내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가 분명히 금액은 공정가치 변동을 1,000원만큼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영향없음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영향없음. 얘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영향없음.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0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은 1,000원이 있긴 한데 1,000원이 근데 여기 표현이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금액이잖아. 0이라고 해야 되겠다. 0이라고 하고 영향 없음. 이렇게 답안지에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분계. 요걸 분계 어떻게 할 거냐? 이리 와 보세요. 분계 요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요 밑에다가 잘 봐 여기. 조건부 대가지. 조건부 대가. 조건부 대가가 여기에 5,000원 있지. 요 잡혀 있는 걸 4,000원 감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X 1년 말에 조건부 대가란 부채지, 부채. 이 부채. 조건부 대 부채라고 쓸게. 조건부 대가 부채는 평가해 줘야 돼. 공정가치 값을 평가해 줘야 돼. 근데 이 1,000원만큼을 이게 측정 기간 동안의 조정이면 요 자리에 이거 쓸 수 있거든. 측정 기간으로 보면 영업권. 근데 이거는 취득일에 존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을 못 건드리고 여기를 NI. 그러니까 조건부 대가라는 부채를 1,000원만큼 부채를 평가해 주는 건 맞지만 NI 건드려야지 여기서 영업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권에는 영향이 없다. 영업권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물어보자.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금액은 0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지? 영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영향 없으면 0이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합병까지 끝냈네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시험을 잘 보셨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때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한 게 있거나 또는 답이 안 맞거나 이러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보시러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는 나중에 올해 2차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꼭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 찾아오셔서 합격수기 쓰도록 하십시오.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